네, 프리미엄 VVIP 게시판의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 현재 에릭 K님이 네오팜 종목을 진단 요청을 하셨는데요. 33,700원에 매수하셨고요. 급락해요, 진단 좀 해주세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 네오팜 5.51% 밀리면서 31,700원에 현재 마감이 되었는데요.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의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네오팜 같은 경우는 좀 계속 급락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는 거죠? 이제 시장 전체 코스닥에서 네. 제약 바이오라든지 이런 헬스케어가 좀 요즘 최근 강세죠. 네. 이 강세 이유가 최근에 이제 시장의 전체적 흐름 중에 한 개 바뀐 게 바로 ETF로 잘 아시죠. 그래서 증권사에 발행하는 ETN 상장지수 증권 이쪽이 섹터별로 발행을 하는데 지금 인기가 상당히 좋아요. 근데 했던 것들이 현재 수익률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플러스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금들이 금융투자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전체 우리나라 그 코스피 시장에서 보시면 전체 투신하고 금융투자하고 연기금 보면 투신하고 연기금 팔아요 계속. 그래서 기관이 팔고 있는데도 금융투자는 매수하고 있죠. 그래서 이 얘기는 바로 파생 상품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유동성 자금이 한쪽으로 몰리거든요. 돈 된다면 원로 훅 몰리고 뭐 공보주한테 공보주 막 돈이 많은 돈 몰리고 그러듯이 지금 ETN으로 돈이 좀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특히 금융투자라 그러죠. 금융투자에는 매수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헬스케어 바이오가 최근에 실제 괜찮으면서 돈이 몰려 있었고요. 중소형주 펀드가 조금 돈이 들어갔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그러면서 요게 시세가 났는데 전체적으로 나머지도 최근에 이번 주부터 뜨는 것도 있고 이 종목은 벌써 떴죠. 왜냐하면 실적도 괜찮고요. 그래서 27,000원부터 뜨기 시작해서 3만 지금 어디까지 왔네? 3만 8천 뭐 3만 6개까지 왔네, 그죠? 그래서 적당한 목표가 3만 8,500원인데 거기 정도 와가지고 3만 8천 내에 와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익 실현이 몰린 거예요. 그래서 이익 실현이 몰렸는데 이 회사가 지금 오늘하고 어제 보면 기간이 그냥 5만 주 이상을 좀 팔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번 주 11월 3일 날 화요일 날 3만 4천 또 5천에 있다가 그날부터 전체적으로 수급이 바뀐 거죠. 그것은 뭐냐면 기존에 좀 샀거든요. 이렇게 또 샀는데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이 목표 수익이 나와가지고 제약이나 바이오 이쪽에 나오면 샀고 그리고 또한 전체적으로 이번에 이제 오중 전에도 끝나고 일 전에 그것도 나오고 그래서 나올 건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했고요. 특히 이제 이 네오팜은 애경그룹 거죠. 그룹 회사의 회사죠. 그래서 실적도 괜찮은데요. 향후에 글로벌에 아토피 관련된 피부 관련된 보습제뿐만 아니라 유아용 보습제 이런 게 아주 시장이 글로벌적으로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확대가 수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 성장 있는 바이오 이제 이쪽이다. 그래서 성장은 계속 이어질 걸 보입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차익의 어떤 수급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죠. 단기 목표가 왔으니까 또 팔고 또 내려오면 사고. 그래서 이것은 현 상태에서는 만약에 둘 중에 하나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준에 내가 장기 투자 종목은 등락을 짧은 등락에 전혀 신경 쓰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 종목도 올해 7월 3일 53,600원인데요. 이걸 다 돌파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단기 투자자는 벌써 늦었고요. 파는 것은 단기 투자 제가 보기에 이제 오늘 목요일이죠. 화요일 날 여기서 깨졌을 때 팔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단기 투자자는 이제 35,000원이 지지선입니다. 팔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매수 시점이 오는 거죠. 3만 내외가 다시 매수 시점이에요. 그리고 장기 투자자는 많이 올랐죠. 주가가 이렇게. 그래서 장기적으로 53,600원 갖다 다시 빠지고 있죠. 그래서 그렇더라도 수급에 의해서 잠깐 빠지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좋아요. 그래서 단기 투자를 할지 장기 투자를 반등을 보고요. 결정해서 단기 투자자라면 지금 현재 반등할 때 파시라. 그래서 저는 단기 투자는 34,000원대 가면 일단은 팔고요. 장기 투자자는 계속 들고 가시고 저도 이제 이런 종목들은 27,000원대 정도는 매수라고 계속 말씀드렸던데요. 그래서 지금은 38,000 목표가 왔기 때문에 내려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2655님이 남겨주셨습니다. 파티게임즈인데요. 4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 갖고 계십니다. 원금 회복할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장에서 5.82% 오르면서 2만 9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무상증자로 인해서 좀 권리락이 발생을 했었어요. 이 종목 계속해서 4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어떡할까요? 안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게임주는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이라든지 경쟁력 있는 회사는 손절하지 않아도 돼요, 물려도. 그런데 경쟁력이 요즘 게임 시장이 상당히 격화됐어요, 경쟁이. 그래서 중국 시장은 지금 게임도 앞서가고 있듯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게임 모바일뿐만 아니라 온라인도 온라인은 NC소프트가 다 잡았고요. 나머지 모바일 쪽에 게임 개발이라는 퍼블리싱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작은 중소형 업체는 생존하기 상당히 어려운 장입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도 파티게임은 적자가 났죠. 그래서 실적 개선이 쉽지 않고 정자를 해서 그걸 가지고 다시 개발비로 쓰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제 오늘 거래 많이 된 것은 많이 빠졌고 정자도 완료됐습니다. 납입이. 그래서 이제 올라오는 건 많이 빠졌다 하면 사는 거. 많이 빠졌다 사는 건 아닙니다. 물론 게임 좀 많이 빠져서 나중에 실적이 개선돼야만 갑니다. 그래서 과거의 컴투스처럼 뭐 2만 원대 사가지고 있으면 20만 10배 간다. 그것은 실적이 받쳐주고 경쟁력 있는 회사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도 컴투스라든지 위메이드라든지 몇 개 빼고 네오이즈 게임즈라든지 그리고 온라인 NC소프트 나머지 게임주는 거의 건드리지 않는 게 좋고요. 많이 빠지더라도 경쟁이 있는 회사 중요한 그거죠. 그래서 요런 종목은 근데 대신에 지금 현재 기관들도 계속 팔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순매수가 안 돼 있죠. 8월부터. 최근에 더 팔고 있습니다. 실적이 안 좋고요. 정자도 있고 그래서 전부 다 그래서 4만 원까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기서 한 3만 원대 정도라도 뭐 기다리면 또 호재성 있으면 한번 올라갈 수 있으니까 신작 게임이라든지 그래서 그때 정도는 좀 팔고 나오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안 좋은 습관 이렇게 게임주를 실적도 안 나오고 희망이 경쟁력이 있지 않는 그런 게임사는 될 수 있으면 건드리지 않는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을 들어볼 텐데요. 전문가님 최근에는 이 증시가 좀 관망세를 보이면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었어요. 어떤 종목 또 어떤 업종들이 좀 중요하고 이런 전략들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이 12월에 이제 예정돼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미국 금리 인상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자금은 우리나라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일본은 들어올 수 있지만 그렇게 이제 외국인 자금이 순매수 전환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오늘 이제 외국인 아침부터 많이 나온 것도 옐런 의장 금리 발언 관련돼 해서 그렇고요. 그것처럼 외국인 자금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추세적인 전환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의 3분기 실적이 일단락 됐죠. 일단락 됐으면 실적 관련된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왔어요. 컨센서스를 하이한 종목이 많죠. 그래서 실적 장세가 돌아가는 것은 대다수 실적이 좋을 때 실적 장세를 한 거죠. 그건 아니다. 그래서 실적 장세 기대도 시기상조다. 그래서 보면 결국은 지수보다는 종목 차별화로 갈 텐데 종목 차별화도 그룹엔 지금 현재 현대기아차 그룹들이 3개월 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익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건 주도주고요. 주도 업종이고 나머지가 전기차 관련된 것도 계속 좋고요. 그러면 이제 실적이 좋은 몇 개 종목 위주로 그래서 니프티, 피프티 한 50개 안에서 코스닥 포함해서 50개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매매를 하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기관이 순매수하는 종목을 하셔야만 내가 소외되지 않습니다. 기관이 순매수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매수하는 주체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걸 들어가야만 그나마 이 장에서도 수익이 날 수 있지. 안 그러면 나만 갖고 있으면 계속 소외당할 수 있다. 누군가 사줘야 되죠. 가장 단기에 수익이 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에너지가 붙는 거래가 붙든지 외국인이나 기관이 많이 사든지 그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이제 차트 표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제 보면 국내 주식형 이제 펀드 주간 순유입 이 차트 보이는 게 순유출의 추이입니다. 이게 보시면 첫 번째 이제 4주간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저기 선은 바로 전체 국내 주식형 펀드 자금 총 증감액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월 중순 정도부터는 순정해서 순정. 그래서 펀드로 자금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위에 있는 표 이제 막대 그래프는 바로 ETF 관련된 자금입니다. 그러면 10월 중순, 10월 8일 그 주간부터 10월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는
그 위에 이제 보면 막대 그래프 있죠. 그게 바로 증가했다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인 펀드 관련된 국내 주식형 펀드는 많이 팔다가 밑에 보면 보라색 많이 팔다가 지금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펀드 관련된 투신권의 매수 여력이 조금 더 강화돼 있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증권사 ETN도 강화돼 있고요. 그래서 투신권이 만약에 순매수로 전환이 된다면 그때는 장이 전고점을 뚫는 2100대 이상도 갈 수 있는 그런 장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섹터별로 좀 움직이는 장이다. 이렇게 보시고 섹터별도 많이 올라가면 또 금융사 자동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면 좀 따라 붙지 마시고 내려오면 사고 위에 가면 조금 이익 실현하고 그렇게 짧게 좀 매매를 하시면 그나마 수익을 좀 챙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수익 내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몇 개 종목만 가니까 그 몇 개 종목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기다리시면 수익이 납니다. 바닥에서 사면 그런 전략을 가시면 성공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 오늘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장세에서는 좀 대응하기 힘드시죠? 언제든지 저희에게 종목 진단 맡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